우리는 늘 동물과 함께 살아갑니다. 하지만 그 함께라는 말 속에 진짜 의미가 담겨 있는지는 자주 묻게 됩니다. 길을 걷다 마주친 길고양이, TV에서 본 동물 뉴스, 누군가가 키우던 반려견의 이야기. 우리는 그들을 스쳐 지나가고 때로는 애틋하게 바라보지만 정작 얼마나 알고 있을까요? 동물은 단지 귀엽고 신기한 생물이 아닙니다. 그들은 자연의 일부이자 생태계의 균형을 이루는 존재이며 인간의 역사와 감정, 죄와 정의, 책임과 윤리까지 함께 품어온 동반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생각했습니다. 동물을 바라보는 시선이 조금은 더 깊어져야 하지 않을까? 그래서 이 채널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알쏭달쏭은 단순한 동물 소개 채널이 아닙니다. 우리는 동물 한 마리, 한 장면, 하나의 사건을 통해 그 안에 담긴 본능, 역사, 슬픔, 책임을 함께 바라보고자 합니다. 때로는 그들의 사냥법을 통해 생존의 질서를 배우고, 때로는 실험실 속 침묵을 통해 인간의 윤리를 묻고, 때로는 구조된 작은 생명을 통해 희망이라는 단어를 다시 꺼내보기도 합니다. 이 영상은 알쏭달쏭이 지금까지 만들어온 100편의 기록을 되돌아보며 우리가 왜 동물을 말해야 하는지, 그리고 앞으로 어떤 이야기를 계속해 나갈 것인지를 함께 돌아보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지금부터 우리는 동물을 통해 세상을 바라본 알쏭달쏭의 여정을 천천히 걸어가 보려 합니다. 동물의 가장 본질적인 모습은 생존입니다. 그들의 눈, 발, 이빨, 털, 비늘, 날개 하나하나에는 오랜 진화의 흔적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채널의 초창기부터 동물들이 가진 생물학적 특징과 그 안에 숨겨진 생존 전략을 집중적으로 조명해왔습니다. 호랑이를 다룬 영상에서는 단순히 강하다는 인식을 넘어서 그가 왜 숲의 가장자리를 선호하고 사냥할 때 바람의 방향을 어떻게 계산하는지를 이야기했습니다. 무게, 속도, 순발력뿐 아니라 숲속에서 감춰지는 방식 자체가 호랑이의 생존 전략임을 우리는 함께 배웠습니다. 사자는 집단 사냥을 통해 먹이를 나누는 유일한 대형 고양이과 동물입니다. 그들은 단순히 으르렁대는 포식자가 아니라 무리를 구성하고 역할을 분담하며 어린 새끼를 위해 먹이를 먼저 양보하기도 합니다. 먹고 사는 일조차도 철저히 사회적 구조 안에서 이루어지는 동물. 우리는 그 속에서 인간 사회와 놀라운 유사성을 발견했습니다. 까마귀는 지능이라는 키워드로 다뤘습니다. 그들은 도구를 사용하고 문제를 해결하고 복수를 계획합니다. 어떤 지역에서는 사망한 동료를 기리듯 무리를 지어 한자리에 머물기도 했고, 도심 속에서 신호등을 이용해 땅콩을 까는 모습은 단순한 본능을 넘는 적응이라는 생존 방식의 진수를 보여주었습니다. 여우는 가장 많은 사랑을 받은 동물 중 하나였습니다. 도시에 적응하며 야생과 문명의 경계선을 넘나드는 존재로, 밤이면 도심 속 쓰레기통 옆에, 낮이면 울창한 숲속에 존재하는 유연한 생존자. 그들의 조용하고 민첩한 움직임은 마치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자신만의 방식을 고수하는 듯 보이기도 했습니다. 우리는 이처럼 동물의 특징을 관찰하며 단순한 정보를 넘어 그 속에 담긴 생존의 본능, 진화의 역사, 그리고 환경에 대한 적응력을 함께 바라보았습니다. 먹기 위해 싸우고, 지키기 위해 도망치고, 남기기 위해 애쓰는 모든 행동들. 그 모든 것들은 우리가 생명이라는 단어를 얼마나 가볍게 사용했는지를 되돌아보게 했습니다. 이 채널이 전한 수많은 이야기들 속에서 동물은 언제나 생존을 향한 긴장을 놓지 않았고, 우리는 그 긴장 속에서 비로소 살아간다는 것의 의미를 새롭게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동물은 자연의 일부이지만 인간의 역사 안에서도 깊이 얽혀 살아왔습니다. 기록이 남겨지기 시작한 오래전부터 동물은 전쟁터에 섰고 왕의 문장에 새겨졌으며 법정에 불려나와 재판을 받기도 했습니다. 그들은 단지 주변에 있던 생물이 아니라 인간의 감정과 제도, 권력의 흐름 속에서 함께 존재해왔던 동료이자 상징이었습니다. 우리는 알쏭달쏭을 통해 그런 이야기들을 조금씩 꺼내왔습니다. 전쟁에서 싸운 동물들, 그 중에서도 구조견과 전서구는 단순한 도구가 아니었습니다. 총성과 폭발음이 울리는 최전선에서 사람보다 먼저 위험한 지역을 뛰어들고 부상병 곁을 떠나지 않던 개들의 기록은 단순히 감동을 넘어서 전쟁의 진실을 비추는 거울이었습니다. 전설을 나르던 비둘기 한 마리가 포탄을 피해 날아가고 마지막 순간에 메시지를 남겼던 이야기는 작고 약한 생명이 거대한 전쟁의 흐름을 바꿀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줬습니다. 정치와 권력에서도 동물은 종종 인간의 얼굴을 대신했습니다. 한 나라의 상징으로 새겨진 동물들, 대통령의 반려견이 국민의 마음을 달래고 왕의 동물이 신성시되며 권위를 부여받기도 했습니다. 특정 동물이 죽은 후 벌어진 사회적 반향이나 장례식은 그 동물이 단지 생물이 아닌 사회적 존재로 인식되었다는 사실을 증명합니다. 동물은 때때로 권력을 상징했고 때때로 국민의 감정을 투영하는 매개체가 되었습니다. 법정에 선 동물들도 있었습니다. 중세 유럽에서는 실제로 돼지, 개,
심지어 곤충까지도 재판을 받았습니다. 이성적으로는 이해되지 않는 이 행위는 사실상 인간이 동물에게 책임을 묻고 싶었던 시대의 흔적이자 인간의 제도가 얼마나 동물과 가까웠는지를 보여주는 상징적인 장면이었습니다. 알쏭달쏭에서는 그 돼지의 재판 과정을 다룬 적이 있었고 그 안에 담긴 미신과 신념, 두려움과 권력의 논리를 조명했습니다. 전설과 신화 속 동물 이야기도 빠질 수 없습니다. 용, 봉황, 백호, 흑표, 해태와 같은 상상 속 동물들이 단지 허구적 존재로만 쓰인 것이 아니라 인간이 만들어낸 질서 속에서 도덕, 위계, 재앙, 구원의 상징으로 쓰였다는 점을 알게 되었습니다. 어떤 동물은 권력자의 정당성을 상징했고 어떤 동물은 죽은 자의 세계를 안내하는 존재로 여겨졌습니다. 동물은 인간이 만든 이야기 안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이 모든 이야기를 통해 동물이 인간 역사 속에서 얼마나 깊이 존재해왔는지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단지 곁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인간 사회의 제도와 권력, 감정의 중심에 함께 있었던 존재. 그들은 전쟁을 함께했고 재판을 받았고 상징이 되었으며 기억되고 때로는 잊혀졌습니다. 알쏭달쏭은 이 기록들을 통해 우리가 잊고 지냈던 동물의 흔적을 하나씩 다시 꺼내왔고 앞으로도 그 작업을 계속해 나갈 것입니다. 우리가 전해온 수많은 동물 이야기 중에는 끝까지 말하지 못한 이야기들도 있었습니다. 그들은 울지 않았고 변명하지 않았으며 그저 참고 견디다 조용히 사라졌습니다. 알쏭달쏭은 그런 동물들의 침묵을 대신해 말하려 했고 인간이 만든 환경 속에서 고통받은 생명들을 잊지 않기 위해 기록해왔습니다. 동물 실험을 다룬 영상에서는 과학이라는 이름 아래 반복된 실험 속에 갇혀 살아간 생명들의 현실을 보여주었습니다. 어떤 돼지는 고통의 반응을 관찰하기 위해 약물 주입을 반복당했고 어떤 침팬지는 수십 년간 좁은 철창 안에서 정신적 붕괴를 겪어야 했습니다. 실험이라는 단어는 중립적으로 들릴 수 있지만 그 안에서 살아가는 생명에게는 종종 잔혹이라는 단어가 더 가까웠습니다. 우리는 그런 이야기를 통해 기술의 진보가 윤리의 퇴보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을 함께 고민했습니다. 밀수된 동물들도 있었습니다. 한밤중 컨테이너에서 발견된 수백 마리의 거북이, 냉장 보관된 채 밀반입되던 희귀 앵무새, 그리고 여행 가방 속에서 질식해 죽어있던 작은 원숭이까지. 그들은 누군가에게는 돈이었고 누군가에게는 이국의 호기심이었지만 결국 살아있는 생명이었습니다. 알쏭달쏭은 그 어두운 이면을 비추며 동물은 소유가 아닌 존재라는 사실을 반복해서 이야기해왔습니다. 학대의 흔적도 곳곳에 있었습니다. 축제에서 이용당한 당나귀, 훈련이라는 명목으로 구타당한 개, 외면받다, 길 위에 버려진 반려동물들. 이들은 사회의 무관심 속에서 고통을 받아왔고 누군가의 손에 의해 학대를 반복해서 당했습니다. 우리는 그 고통을 있는 그대로 전했고 때로는 그 기록을 마주하는 것조차 괴로웠지만 외면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누군가는 이 현실을 봐야 하고 누군가는 끝까지 전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구조의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불법 실험장에서 탈출해 새로운 삶을 시작한 침팬지, 쓰레기 더미에서 구조된 어린 강아지, 사람의 손길을 처음 받아본 수컷 들고양이. 이들은 단순히 살아남았다는 의미만을 넘어서 우리가 왜 동물을 지켜야 하는지를 다시 한번 묻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구조란 단지 한 생명을 건지는 행위가 아니라 우리가 어떤 존재로 살아가고 싶은지를 결정하는 선택이었습니다. 알쏭달쏭이 전해온 구조 이야기에는 매번 같은 메시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동물은 선택할 수 없고 우리는 선택할 수 있다는 것. 그래서 우리는 책임져야 한다는 것. 그 메시지를 믿었기에 우리는 계속해서 이 주제를 다뤄왔고 앞으로도 다룰 것입니다. 그리고 이 기록들이 누군가의 인식에 작은 틈을 내주기를 바랐습니다. 그 틈을 통해 빛이 들어오고 변화가 시작되기를 원했습니다. 우리가 다룬 동물들은 유명하지도 않고 이름조차 없던 존재들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이야기를 기억하고 기록하고 전한 순간부터 그들은 다시 살아나 우리 안에 머무르게 되었습니다. 알쏭달쏭은 그런 생명 하나하나를 잊지 않기 위해 이 여정을 걸어왔고 그 길은 지금 이 영상에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제 100개의 이야기를 지나왔습니다. 동물에 대한 기록은 단순한 정보의 축적이 아닙니다. 그것은 생명을 바라보는 태도이며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에 대한 선택이기도 합니다. 알쏭달쏭은 그 선택을 이어왔고 그 과정 속에서 수많은 생명들과 마주해왔습니다. 때로는 생존을 위한 날카로운 발톱을 보았고 때로는 인간에 의해 벌어진 생명의 상처를 마주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장면 속에서 우리가 놓치지 않으려 했던 건 존재의 가치였습니다. 동물은 말을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침묵 속에는 고통도, 기쁨도, 외로움도 담겨 있습니다. 우리는 그 침묵을 읽어야 했고 읽고 나면 외면할 수 없었습니다. 동물은 인간을 위해 존재하는 대상이 아니라
함께 살아가야 할 생명입니다. 인간의 판단 아래 소비되고 버려질 대상이 아니라 보호받고 존중받아야 할 또 하나의 존재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어딘가에선 실험실의 조명이 꺼지지 않고 좁은 철창 안에서 하루를 보내는 동물이 있으며 이름 없이 태어나 조용히 사라지는 생명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들을 다 말해줄 수는 없지만 그 존재를 지우지 않는 선택을 해나갈 수는 있습니다. 알고 나면 책임이 생기고 책임이 생기면 행동이 달라집니다. 알쏭달쏭은 앞으로도 이 작은 목소리를 전하는 채널로 남겠습니다. 100회라는 숫자는 단지 횟수가 아니라 함께 쌓아온 기록입니다. 그 안엔 시청자 한 분 한 분이 남긴 댓글과 반응, 기억과 공감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가 만든 이 작은 공간은 생명에 대한 감정을 나누는 장소였고 앞으로도 그 의미를 이어갈 것입니다. 동물은 우리에게 가르쳐 왔습니다. 보호는 선택이 아니라 책임이며 관심은 연민이 아니라 연결이라는 것을. 지금까지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는 이제 10번째 이야기로 향합니다. 다음 이야기도 그 다음 이야기도 생명을 이야기하는 채널로 계속 걸어가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여러분의 관심이 더 많은 생명을 살릴 수 있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